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1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서 제일 위쪽에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패널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해보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메뉴들 클릭할 때마다 옵션들이 열릴 거예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보일 겁니다. 작업을 하실 때 그래픽은 아무래도 눈이 많이 부시니까요.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눈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마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창들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지 탭은 V체크를 해제하시고 문제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툴에 대해서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설명이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꽤 귀찮아요. 옵션에서 Show Rich 툴팁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커서의 모양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브러쉬로 문질문질 선택할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로 설정을 해주세요. 만약에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프리 사이즈처럼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키보드에서 캡슐락 키가 켜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캡슐락 키는 꼭 꺼주시길 바래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에서 보이는 걸 픽셀 단위로 맞춰주셔야겠고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같은 단위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할 때에 배경의 색깔과 구분이 될 수 있는 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해서 글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영문판이다 보니까 한글 글꼴에 대해서 영문으로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Show Font Name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설정을 해놓으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면 파일의 크기와 이름이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1번.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이 400이고 하이트 높이가 500입니다. 레졸루션 해상도 엄청실이 중요하죠.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출력 선택을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도록 할게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놓으면 비교해보면서 작업하기가 좋으실 거고요. 저는 화면에 꽉 차게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키우도록 할게요. 1급의 1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1급의 1번 열기. 제공해줬던 그 이미지와 우리가 새로 제작하려는 이미지는 크기가 다를 겁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를 폭을 400이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OK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눈금자를 보세요. 똑같이 400입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게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는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가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 있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바꿔 놓으시면 나중에 비교해 보시기가 좋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긴 합니다. 필터를 주도록 하죠. 드라이 브러쉬,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보일 텐데 드라이 브러쉬가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바로 찾기 어려우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드라이 브러쉬. OK 누르시면 바로 필터가 적용됐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이브 패스, 다리미 모양을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군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면 좋습니다.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려야지 라고 범위를 대충 잡아 놓도록 하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뽑혀 나오죠. 25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라고 마음 먹었고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쭉 당기시면 200 넘어가지 않게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으니까 이제 이 안에다가 다리미를 그릴게요. 다만 그릴 때 배경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이 친구는 눈을 감겠습니다. 비저블을 끌 거예요. 펜툴 이용해서 그리시거나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될 텐데 펜을 이용해서 그릴 거다 라고 할 때 위쪽에 있는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그냥 패스라고 되어 있으면 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쉐이프라고 바꿀 겁니다. 안쪽에 색깔이 들어있으면 잘 보이겠고요. 스트로크 선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선택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대충의 모양을 만드실 때에 클릭해서 윤곽을 따시고 나중에 곡선화 시키시면 됩니다. 기울어진 모양을 바로 그리면 힘드니까 그냥 똑바로 있는 친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기울임을 주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 대충의 모양을 만드셨으면 펜툴 꾹 누르면 컨버트 포인트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곡선화되고 싶은 부분은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이 정도면 되겠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점들의 위치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펜툴 주변에 있는 아래쪽에 셀렉션 툴이 있을 거예요. 꾹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 보일 텐데 패스 셀렉션을 누르시면 전체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하나하나의 점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점들에 대해서는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시면 완성이 될 거고요. 이 안쪽에 구멍이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펜툴 이용해서 안쪽을 빼주시면 될 텐데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세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서 따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멍을 뚫을 거니까 빼주셔야 되겠죠? 서브트랙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지금부터 그리는 건 뺄 테다 라고 클릭해서 빼주시면 되는데 분명히 서브트랙이라고 눌렀는데 자꾸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다른 레이어를 갖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럼 다시 인식이 될 겁니다. 원하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들의 위치 수정 가능하고요. 너무 정교하게 그리려고 애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봐도 다리미인지만 구분이 되면 돼요. 선택을 빈 공간 눌러서 점박이들을 선택 해제하시고 안쪽에 네모지게 구멍이 뚫린 것 같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뚫어주시면 되겠네요. 렉탱글. 위쪽에 옵션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뺄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 바꿔주시면 되겠죠. 인식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다른 레이어로 갔다가 되돌아오시길 추천합니다. 이 정도만 만들어 줄게요. 크기나 방향을 조절할 때에 에디트에 가시게 되면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자주 쓸 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패스를 저장하도록 할까요? 선택한 쉐이프 패스라고 하는 패널 가시면 이미 패스에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저장하기 위해서 요 옆에 있는 빈 공간 더블 클릭하면 세이브 패스라고 보일 거예요. 이름을 다리미 모양이라고 주도록 하죠. 기존에 있던 패스, 내가 새로 저장한 패스 둘 다 선택은 해제를 해주세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 다시 레이어 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눈 감고 있던 1급의 1번 눈을 뜨도록 하죠.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세요. 다리미 모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다시 불러올까요? 오픈 1급의 2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사이즈가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럴 땐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1급의 2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정리를 좀 할게요. 마스크 작업을 해라 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을 가려주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요. 마스크를 쓸 때 그 모양대로 가려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아래쪽에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고요. 위쪽에 그림이 잘 이우는 그림 얹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도형 모양만큼 잘라줄 거니까 순서가 이런 순서 꼭 맞춰주십시오. 1급의 2번 요 이미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하시면 그만큼만 잘 이워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비춰지는 그림 대충의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크기가 좀 커 보일 경우에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했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 스타일을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리미 모양에 그렇게 선의 모양, 내부 그림자의 모양이 들어갔으니까 다리미 모양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의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FX라고 보이시죠?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클릭하셔서 안쪽에 일단 그림자를 줄게요. 이너 섀도우. 선의 모양에 대해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스트로크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선택한 거 필 타입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지정된 색상과 두께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그라데이션 됐는데 그 색깔이 아니죠.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울 거고요. 색상 지시가 된 대로 아래쪽에 있는 물감을 통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색상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색상에 대해서 아래쪽 숫자 값 맞춰주시면 되죠. FF, CCFF. 다른 색깔도 하나 더 넣을게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색깔 넣어줬으면 방향성도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라색이 위쪽에 살짝 하얀 부분이 제대로 방향성 맞춰서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나머지 이미지나 텍스트들이 위쪽에 배치될 거예요. 1급의 3번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오픈. 요만큼만 분무기만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CC 버전부터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생겼는데요. 이건 최신 버전에서만 있는 기능이라서 혹시라도 시험장에는 요 도구가 없을 수 있어요.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선택하면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을 텐데 너무 간단하죠. 다만 요 도구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퀵 셀렉션이라든지 매직 원드 그리고 마그네틱 라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퀵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질문질해서 요만큼 필요해요 라고 위쪽에 옵션 보시고 추가를 할 건지 뺄 건지 브러쉬의 크기를 매번마다 숫자 값으로 조절하기는 번거로우니까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3번입니다. 크기 조절 단축키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조절하실 때도 바운딩 박스 조절점에서 드래그를 할 때 비율이 깨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 버전에서는
쉬프트를 눌러줘야만 이렇게 정비율로 움직였는데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도 정비율로 바뀝니다.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설정이 바뀌어 있다면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를 누르거나 쉬프트를 떼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1급의 3번은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효과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도록 하죠. 아우터 글로우. 레이어의 스타일에서 혹시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 흐리멍텅하다 싶으시면 오퍼시티라든지 거리, 사이즈 값을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쉐이프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보십시오. 쉐이프라고 도형을 만들겠다. 필, 색깔 들어있죠.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이렇게 찾으시면 될 텐데요. 시험장에서 도구들을 찾아봐도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나무만 보이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형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돼요. 다만 레거시 쉐입이 바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쉐이프라고 불러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를 누르시면 숨어있던 레거시 쉐입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도구들이 보이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숨어있는 분들은 따로 불러내셔야 합니다. 레거시 쉐입에서 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번잡스럽네요. 한 번은 귀찮지만 쭉 다 열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표 모양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8분 음표 여기 있군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그려집니다.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면 되겠죠? 방향이나 크기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음표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99cc99 색깔 값은 처음부터 지적을 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해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면 되겠죠. 레이어에 스타일도 주겠습니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도형을 폭발 모양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릴 때에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모양을 만들고 보니 이상하네, 비율이 안 맞는다 싶을 때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세요. 먼저 누르게 되면 앞에 그렸던 요 음표와 지금 그리는 폭발물이 같이 합체가 될 거예요. 쉬프트는 나중에 누릅니다.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눌러서 여기다 쓸 거다 라고 클릭. 그 꼴에 대해서 도둠의 48 맞춰줘야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줄게요.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계시고 FX 그라디언트 선택합니다.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맞춰줄게요. 작업을 하고 나서는 항상 그라디언트의 방향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왼쪽, 오른쪽으로 색상 들어가 있어서 요건 불만이 없습니다. 드랍 섀도우까지 같이 제작을 하고 나오도록 하죠.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꾸불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별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 친구까지 꼭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글자 도구 선택을 했고요. 글자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꾸불텅한 친구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글자를 바로 꾸불텅하게 넣어줬던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컨트롤 T라고 누르면 위쪽의 옵션에서 꾸불텅하게 바꿔줄 거예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이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워프 종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컨트롤 T 누르시고 이렇게 웹 텍스트를 하셔도 되고 글자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를 클릭하시면 활성화가 되죠. 여기에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라이즈 상승하는 모양 어느 정도로 밴드 값을 조절할 건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값을 조절하시면 되죠. 오케이.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의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텐데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할 거고요. 10분의 1로 줄인 작은 아이가 PSD예요. 여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계신 거 맞죠? 파일에서 세이브, 시험장의 GTQ 안에다가 파일을 PSD라고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큰 파일의 경우엔 JPG로 저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서 Save As라고 해서 다른 포맷을 원한다. 파일의 형식이 바로 JPG가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JPG를 선택하시면 돼요. 버전에 따라서 바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JPG가 안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Save a Copy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을 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다시 파일의 형식을 JPG로 선택 가능합니다.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옵션에 대해서 퀄리티는 12도 좋고 10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일 커다란 친구로 선택을 할게요. 오케이.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40에 50짜리로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400에 500으로 똑같죠?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번호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400에 500입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를 꺼내도록 할게요.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저는 화면에 꽉 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급에 4번 불러와서 필터 주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이렇게 창을 따로따로 띄우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1급에 4번 열기.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에 이렇게 사이즈가 우리는 400짜리 종이 준비했는데 얘는 800짜리 굉장히 큰 이미지가 왔죠.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놓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값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370으로 500보다 좀 모자라죠. 자, 하이트를 500이라고 바꿨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갖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하도록 하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4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바꿔 놓을 거고요. 필터를 줘야 되겠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이저는 텍스처에 있겠죠. 이렇게 텍스처 어느 그룹에 있을지 빤히 보이는 친구는 바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1급에 5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5번 열기. 필요한 집게를 오브젝트 셀렉션이 편하긴 하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시험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퀵 셀렉션 이용해서 문질 선택을 할 거고요.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에 5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쉬프트를 안 눌러도 정비율로 바뀌지만 혹시라도 정비율로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 파란색과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파란색 보이죠? 요만큼이라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선택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조정하겠습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요. 휴 값을 왔다 갔다 하면 색상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하는 색상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색상 파랗게 바뀌었네요. 다시 선택 해제할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선택이 해제됐습니다. 요만큼만이라고 또 빨강색 빨래집게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이 보라색이 될 때 멈추면 되겠죠?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1급의 5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라고 했으니까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옵션들 확인을 해주시고 매번마다 바꾸시기 귀찮으시면 Make Default라고 해서 그 값을 고정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1급의 6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필요한 만큼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적당한 위치에 배치할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합니다. 1급의 6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네요. 이너 섀도우. 쉐이프를 얹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들어있고요. 스트로크는 선이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골라주시면 되죠. 리본 모양 찾았습니다. 클릭해서 그릴 때에 쉬프트 눌러서 제작하시면 이렇게 정비율로 그려져요. 그릴 때 찌그러지면 그때 쉬프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리본에 대해서 색상값 지시가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그 리본에 대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넣으실 수 있어요. 색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렇게 짝꿍을 맞춰서 색깔 번호가 들어있어요. 333399라고 되어 있죠. 고를 땐 두 개를 하나씩 축약해서 339라고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색깔값 넣어줬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선의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죠. 2픽셀. 그런데 아까 그라디언트 했던 걸 기억하고 있네요.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단색이다. 컬러. 색깔 값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FF99 축약해서 쓸게요. FF9.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방향 틀어주도록 할게요. 가위 모양을 추가하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려줄 때에 모양이 삐뚤삐뚤하다.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세요. 색깔 지시된 대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넣습니다. 0033cc, 03c.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라고 지시되어 있네요. 가위가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게 하나가 더 마련되어 있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 자체가 복사가 돼요. 컨트롤 J. 레이어가 하나 더 통으로 복사됐죠. 이동 도구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시되어 있는 색상 6, 9, F.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이나 크기,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세요.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었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 할게요.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이리얼의 볼드 45. 레이어의 스타일 맞춰줄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값 콩 찍으시면 지정하실 수 있었죠.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세요. F90.
방향성이 출력 형태와 같은지 꼭 확인을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랍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하고 나올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죠. 레이어 스타일과 글자 크기, 색깔 다 맞춰줬는데 모양이 또 이렇게 꾸깃하게 구겨져 있죠. 업텍스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글자를 콩 찍으셔서 이 안에 커서가 깜빡거릴 때만 업텍스트가 되도록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네요. 이 친구는 그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1번 문제 풀 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T 누르셔도 여기에서 업텍스트가 생깁니다. 그 친구에 대한 모양을 여기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쉘 어퍼라고 하는 모양과 비슷하죠?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글자 콩 찍으시면 다시 활성화가 되니까 많이 꾸겨졌다 싶으시면 밴드 값을 조정하셔서 비슷하게 바꿔주세요.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주십시오. 파일을 중간 저장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하셔야 해요. 최종적으로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게 PSD죠. PSD로 저장이 되고 있지만 최종 파일은 꼭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포맷을 JPG 찾으셔야 되고요. 버전에 따라서 바로 나오는 버전이 있고 혹시 이렇게 안 보이는 버전에서는 세이버 카피라고 선택을 하시면 파일의 형식 JPG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 제대로 들어갔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큰 이미지가 끝났으면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로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 맞습니다.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RGB 화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확인했고요. 동그라미 1번 보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색깔 값 맞춰주면 되겠죠. FC6.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줄 거다. 필. 뭘로요? 물감을 짜놓은 정경색 포어그라운드 색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1급에 7번 갖고 와라 라고 했네요. 1급에 7번 열기. 사이즈가 얼추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서 폭을 600이라고 바꿀게요. 하이트 조금 모자라네요. 하이트를 400이라고 맞춰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7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메모를 해두도록 할게요. 블렌드 모드가 멀티플라이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노멀이라고 블렌드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여기에서 멀티플라이를 골라주시면 아래쪽에 저희가 노란색 깔아놨던 거랑 이렇게 섞이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 현재 100% 진하게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80%로 낮춰달라라는 얘기군요. 1급의 8번 불러올게요. 1급의 8번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부분적으로 싹 가려줄 건가 봐요. 이미지가 좀 커 보이니까 얘도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값을 바꿔줄게요. 이동 도구 들어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 닫겠습니다. 1급에 8번 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는 필터부터 주도록 할까요? 크로스 해치.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 보일 거예요.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사용했던 아이를 반복적으로 쓸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사용했던 필터와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면 새로운 아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번째 필터 갤러리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크로스 엣지 찾으면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가시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하얀색의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건데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았네요. 가려주려면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부드럽게 색깔이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우리도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죠. 선택하고 계신 게 마스크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돼야 보이고 안 보이고를 구분할 수 있어요. 색상값 콩 찍으셔서 베이직에 보시면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흑백 대비만 되면 돼요. 클릭하시고 결과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옷걸이 부분은 잘 보이고 있죠?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설정할 거예요. 반대쪽을 안 보이게 할 겁니다. 안 보이게 하는 친구는 검정색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저는 물감이 이렇게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왼쪽에서부터 쭉 드래그 오른쪽으로 하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보이는 부분 지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그리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선이 보이는지 미리 보기가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최신 버전에서만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드래그 되는 선들이 안 보이는 분들은 여러 번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1급의 9번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경에 비치는 부분이로군요. 그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줄게요. 어차피 잘 이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경 모양만큼 잘 이을 거 생각해서 그냥 통째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10번 안경 모양이겠네요. 이렇게 안경 모양 열기 필요한 부분만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안쪽에 파란 부분만큼 1급의 9번이 잘 익어서 보이는 거죠. 요만큼만이라고 안경의 알 부분 선택을 했고요. 그걸 칼로 자르는 작업이니까 따로 떼어내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따로 복사를 했습니다. 얘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의 재료가 되니까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주도록 할게요. 요만큼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1급의 9번이 잘 이룰 거죠.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이 밑에 있을 거고요. 잘 이루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돼요. 잘 이을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비쳐 보일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줄게요.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1급의 9번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에서 윈드라고 하는 아이, W로 시작하는 아이를 쭉 찾아봤는데 윈드가 없어요. 그럼 이 안에는 없는 겁니다. 필터라고 하는 메뉴의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필터들이에요. 여기에서 스타일라이즈의 윈드 선택하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필터가 되죠.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내부 그림자 효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이따만한 그림이죠. 그 아이의 그림자를 여기다 줘봤자 그림자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잘 이은 요 클리핑만큼만 그림자가 질 거니까 클리핑 재료가 됐던 요 친구를 가지고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주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 구분이 되시죠? 1급의 10번에 대해서도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 클리핑 작업을 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셔야 그 위쪽에 오브젝트들이 쌓여요. 1급의 11번
1급의 11번에 대해서는 색상 보정해라 라고 파란색 계열 보정, 요 립스틱 부분만 그렇죠? 요만큼이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그 부분만 이미지 가셔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은 보시고 지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파란색으로 보일 때 멈춰주시면 돼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했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도 주셔야겠네요. FX,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선에 대한 옵션에서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주셔야겠죠. 색상값 콩 찍으셔서 넣어주세요. 방향성 보시고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둡죠. 그 방향성 그대로 준수해서 갖고 오세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커스텀 쉐입에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쉐이프 만들어진 아이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죠. 따로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 맞춰주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클립의 경우에는 불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누르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죠. 그 꼴이 두 가지로 크기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큰 건지 작은 건지는 구분이 되시죠? 따로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색깔을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이쯤에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위치를 클릭하시면 물감통이 하나 더 생겨요. 글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지라도 구겨주는 작업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업텍스트 글자에 대해서 색상값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 대한 건지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파악하셔야 해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둘러봐 주십시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커다란 이미지는 600에 400짜리 JPG고요. 10분의 1로 줄이는 건 60에 40 PSD입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계속 중간중간 저장하십니다. 최종적으로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JPG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없을 때 세이브 카피.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파일 저장해서 마무리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해상도 72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99cc 9cc 색깔을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에 필.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반복되는 친구 보이시죠?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자를 하나 가져가셔서 그 반복되는 간격을 이렇게 그으시면 그 간격을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화살표 여기부터 두 번째 화살표 여기, 세 번째 화살표 여기라고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죠? 간격이 대충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살표, 다음 화살표, 또 다음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그리셔서 그 간격들을 유추하시면 돼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간격을 보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40에 높이 값은 한 30 정도로 잡고 작업을 할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폭을 40이라고 줄 거고요. 높이를 30이라고 줄 겁니다. 패턴을 만드실 때는 배경의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컨텐츠가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아트보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흰색이 들어가니까요. 아트보드가 체크 해제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좀 작으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키우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을 찾아주세요. 화살표. 돋보기 도구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조그만 친구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Define Pattern이라고 패턴의 이름을 화살표, 방울 모양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넣어줄게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창을 닫아서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미지들을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1급의 12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 안에서 1급의 12번 열기.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는 좀 커 보이니까 사이즈를 맞춰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얼추 비슷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2번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면 나중에 비교해 보기가 좋겠죠. 블렌드 모드를 아래쪽에 있는 것과 섞어주세요. 하드, 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은 나만 보세요 라고 노말 되어 있죠. 요거를 하드라이트라고 찾아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이 비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 어느 정도에 배치되는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는 게 좋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가시면 네모 구멍 뻥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하얀색의 레이어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위치를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게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요걸 좀 안 보여주고 싶은가 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흐리게 해줄 거니까요. 요 아이를 마스크 씌워준 거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해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돼야만 마스크에서 가려주는 작업이 가능하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잘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이 안 보이고 있는 중이니까요. 얘를 대각선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드래그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가려져야 되는 부분은 검정색입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1급의 13번 이미지 사이즈 1급의 13번은 필터, 페인트 더프를 준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씌워라 라고 되어 있죠. 필터 메뉴 가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더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페인트 더프.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목 부분이 보이죠.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줄 거고요. 오른쪽은 잘 보이고 있고 반대쪽이 안 보이고 있어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겠습니다. 하얀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 보이는 중이죠.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게 해줄게요. 이번엔 흰색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흰색. 반대쪽 여기 자리운 부분은 안 보여야 되겠죠? 검정색. 1급의 14번 불러올게요. 여러분들은 퀵 셀렉션으로 연습을 좀 해주세요.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저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 때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면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로 반전이 돼요. (1급의 15번에) 대해서는 필터도 주세요 라고 했네요. 1급의 15번 필터 메뉴 가서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 찾겠습니다. (1급의 16번에서는) 색 보정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왼쪽에 있는 실 이 부분만이죠.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휴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녹색이 될 때 멈춰주면 됩니다. (1급의 17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빠뜨리면 안 되겠죠.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할 텐데요. 쉐입 중에서도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친구 먼저 만들어 볼게요. 펜 도구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이렇게 색깔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보라색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녹색 부분이 있고 파랑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파랑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도 같이 씌워져 있으니까 요건 따로 한 번 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을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고요. 350에서 40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범위 잡을게요. 높이 값도 마찬가지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150 넘어가지 않게 요 안에다가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좀 잡아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레이어들은 눈을 감는 게 좋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펜 작업을 해주실 때는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도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 위쪽에 쉐이프를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색깔은 대비되는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은 없어야 되겠죠. 새로운 걸 하나 만들 거예요. 대충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곡선이 필요한 부분들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들 수정 가능하고요. 점들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의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받침대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할 건지 뺄 건지 옵션 수정이 가능합니다. 추가할 거다라고 컴바인 눌러주면 지금 있는 이 도형에다가 추가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사각형을 그렸을 때 모서리의 둥글기가 수정 가능하지만요.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둥글기 값을 정해주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요만큼 만들 거다라고 범위를 잡아줬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 보이죠? 그 아이를 드래그하면 수정이 가능해요. 따로 이 친구만 따로 떼겠다라고 더블 클릭하시면 한 친구만 선택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뾰족하게 더블 클릭하셔서 한 친구는 이렇게 뾰족하게 수정도 가능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일부분 수정 가능합니다.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다, 눈에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바꿔주시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몸통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녹색 계열 부분 따로 만들겠습니다. 도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잘라내시면 되겠죠? 사각형 선택할 거고요. 위쪽에서 나는 뺄 거다라고 서브트랙 뺄 때 요만큼이라고 위치 대강 잡아서 빼시면 그만큼 삭제되는 게 보여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그럼 깔끔하게 잔상이 없어지죠? 추가할 거면 컴바인, 뺄 거면 서브트랙.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확대해서 보시면 동글동글 구슬 이용해서 저희 수정하실 수 있어요. 점들을 추가해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쭉 빼시면 동글동글해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합쳐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친구들 요거랑 쉬프트 요거랑 요거 다 합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꺼번에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뉴에서 머지 쉐이프라고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재봉틀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 하나는 더 복사해서 패턴으로 얹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다만 요 파란색의 재봉틀은 컨트롤 J 하나 더 복사할 거고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패턴이라고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경우에는 굳이 아우터 글로우가 있을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위쪽에 도형으로 제작했을 적에 저희가 색깔로 채우겠다라고 P를 색상으로 지정해 놨는데요. 얘를 패턴으로 넣을 거다라고 선택하면 내가 마지막에 만들었던 패턴을 이렇게 더 씌워줄 수 있어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스케일을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들어놨던 친구들이 너무 크게 들어갔다 싶으시면 스케일을 조절을 하세요.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들 다 눈 뜰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필요한 쉐입들을 찾겠습니다. 그라디언트에서 색상이 두 가지만 필요한데 불필요한 아이가 끼어 있다면 창 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창 밖으로 쫓아내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에서 복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동 도구 누르고 왼손으로 Alt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스트로크의 색상이 하나는 달라 보이죠? 선에 대한 색상 하나는 이라고 따로 지정을 해줄게요.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글자를 꾸겨주셔도 돼요. 워프 타입은 라이즈. 밴드 값을 여기서도 조정 가능하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안 지워졌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진 않는데 산만하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출력할 때 보시고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JPG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60에 40짜리로 줄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최종적으로 작게 줄인 이미지는 PSD 파일입니다. 저장해서 마무리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4년 12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연습 충분히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